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역에 시달렸던 이른바 축사노의 48살 고모 씨. 냄새나는 쪽방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분뇨 처리 등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만드기로 불렸던 지적장애인 고 씨는 축사주인 부부에게 2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타이어 노예 사건. 지적장애인 42살 김모 씨는 64살 변모 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음식점에서 10년간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김 씨가 맞는 장면을 본 주민이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변 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최근 전직 도의원인 67살 오모 씨의 농장에서 10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며 일한 A 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글을 쓰거나 간단한 숫자 계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시멘트 바닥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하다가 식도암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밭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픈 데는 1월 초에 알았어요. 12월 달부터 아팠대요. 그 안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오더라고. 기억을 싹 오는데. 근데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사타 깜짝 놀라서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지적장애인들은 착취는 물론 사기와 성폭력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만이 지적장애인 학대를 막을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변에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그게 신고로 이어져야 돼요. 장애인인권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서 조사가 개시가 돼야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죠.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올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판결 중 대다수가 이 실제 가해자에게 내려진 실형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계가 이룸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지난 2013년에 세상에 처음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등 형사 사건의 소송 진행과 판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수장애인의 현실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해 이룸센터에서 소수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권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연구소는 장애인의 삶의 현실과 국가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소수장애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 유형과 등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술로 장애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명화 기자가 어린이 작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독특한 색조합과 개성 강한 그림들,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까지. 예술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프로젝트에 의해 일련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시장 한켠에 전시된 25개의 햇님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 최대진 군. 최군은 바람햇님, 눈꽃햇님, 무지개햇님 등 각 해의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해 소개해줍니다. 저희가 첫 전시한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굉장히 떨렸어요. 대진이가 소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반면에 대진이는 계속 노력을 많이 해야 됐어요. 해 그림을 보고 최군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다고 생각한 라우미 작가는 어린이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하면서.
최대진 군을 포함한 5명의 어린이 작가의 기발하고 독특한 작품들은 11월 7일까지 서울시민청 지하 2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100세 시대, 요즘 어르신들은 저마다 삶을 즐기는 취미 하나쯤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이 농악과, 합창, 무용 등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노인 문화 동아리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노인 문화 동아리 오디션을 앞둔 대기실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곱게 분칠을 하고 옷 매무새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무대에 오르기 전 막바지 준비를 합니다.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또 춤을 추고 놀면서 공부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선 부채춤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역 복지관을 다니며 10년 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이지만 오디션을 앞두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부채춤이라도 또 바꿔서 하고 또 바꿔서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 배운 것처럼 힘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1등 할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공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도를 대표하는 노인 문화 동아리를 뽑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기량을 뽐냈습니다. 농악과 무용, 합창 등 다양한 장르는 물론 평균 연령이 70세를 훌쩍 넘긴 팀도 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무대에 관객석에선 큰 환호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판만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뭘 할 것인지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서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게 하는. 이날 수상한 10개 팀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도내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을 찾아다니며 공연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청년들이 각자 도생이 아닌 이 사회 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 공동체적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청년 장애인들의 현실을 들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와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강주광역시 청년도시 컨퍼런스의 현장. 청년 장애인의 삶과 직업에 대한 현실을 들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참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5%입니다. 예산도 5%고 우리 장애인 고용률도 5%까지 맞출 거고. 장애인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취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이렇게 되었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하는 지금.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 아이템 개발과 창업교육 등 취업과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경기도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제2회 사람사랑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대회에는 선수단과 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적장애인 팀 15팀, 통합농구팀 4팀 등 총 19팀이 출전한 대회에서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고양 가디언즈와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빅스가 각각 1, 2그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내륙 지역에서 소금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 개관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이 빛과 소금 테마공원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의 테마공원에서는 내륙에서의 소금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소금의 유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대한민국 국토 한가운데 염전을 조성해 차별화한 테마공원과 국내 유일의 폐염수를 재활용한 친환경 생태교육 공간, 휴식과 재충전의 감성적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69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2016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이번 장학생 선발에 앞서 유사한 장학금을 통합하고 저소득층 선발을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분야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전남 도민과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조성된 52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재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음성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를 합니다. 바로 합창인데요. 충북에서 그랜드 합창단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활력소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파란색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단원들이 무대 위에서 합창을 합니다. 청춘을 위해 아파도 버티고 꿈이라는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랜드 합창단이 주최하는 그랜드 합창단 사회 정기 연주회가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순수하게 아마추어들로서 이루어진 우리 합창단입니다.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번에 사회 연주회인데 저희들이 연습할 때마다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이루어진 합창입니다. 이번 합창곡으로 플라잉 프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못 잊어, 청춘을 위하여 등 다양한 합창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합창뿐만 아니라 집집합스 오케스트라들의 연주와 바리톤 장관석의 독창 등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서로의 이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같은 멜로디에 같은 가사를 붙여서 하는 부분에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제 결속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화합된 그런 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랜드 합창단은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됐고, 민간인 혼성 합창단으로 2012년도에 창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복지TV 영남방송과 호남방송이 영호남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TV 영남과 호남방송은 상호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공동 제작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TV 영남방송은 오는 11일 개국 기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정의 날은 수영자 교정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 공무원과 교정 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의 날을 맞아 모범 수영자 602명을 가석방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하루의 기적 미라클 기부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라클 기부데이는 지역 소상공인이 하루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상품을 구매한 지역 주민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기부로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25개 지역 업체가 참여했고 기부금은 과천시 관내 장애인의 재활치료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쉬맨삼 봉사단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강 요트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의 레저 활동 증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 곰돌이네 집과 미랄복지재단 장애인과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해 요트 체험을 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2016년도 하반기 선비고을 알뜰 나눔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 사업으로 시작한 이번 나눔 장터에서 거둬진 수익금은 연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와 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겨울. 올해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성큼 다가온 추위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올해는 겨울 추위가 11월에 시작됩니다. 12월에는 예년보다 1.5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돌연사나 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내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도 평소에 혈압 한 번씩 체크하시고 혈압이 올라간다 싶으면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혈압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이 없으시는 분들도 겨울이 되면 혈압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거나 만성질환자는 평소 약 복용 등의 관리와 함께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보호도 중요합니다. 추우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약간 오르는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급적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밖에 이렇게 나가실 때 뭐 예열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금 몸을 덮이시고 나가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 지 최소한 2시간 안에,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심한 두통, 발음장애 등이 나타난 지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날씨까지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어느새 코앞까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